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페이스북 AI가 콘텐츠 인식 시스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DA 자문위원회가 존슨앤존슨 백신의 부스터샷을 모든 성인에 권고했습니다.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테이퍼링을 지지한다며 인플레이션은 위험 요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존의 8월 무역 수지 흑자가 48억 유로로 집계되면서 전월 대비 급감했습니다. 미국의 교통장관이 물류 대란이 2022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디즈니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신규 콘텐츠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쿄 증시가 2024년부터 30분 연장되면서 3시 30분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4월 이후 첫 6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티커명은 BITO로 결정됐습니다. 잭 도시 스퀘어 CEO가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자산의 합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르쉐 전기차 타이칸의 판매량이 자사 내연차 모델인 911을 제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 주간 기준으로 일제일 상승세로 나타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 지수가 한 주 동안 1.58% 올랐고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S&P 500 지수도 1.8%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마감됐던 현지 시간 금요일 뉴욕 증시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기업 실적 발표와 소매 판매 등의 경제 지표를 주시한 가운데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 넘게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75%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5% 상승하면서 아마존과 테슬라 모두 3% 오르고 나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개장 전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골드만삭스는 4% 가까이 올랐는데요.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은행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9월 미국 소매 판매가 월가 예상보다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9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7% 증가하며 투자 심리를 개선했습니다. 델타 변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3개 섹터를 제외한 8개 섹터 모두 상승하며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미 소비재와 금융주가 1% 이상 오르며 상승을 주도했고 또 산업과 기술, 헬스케어주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유틸리티주와 필수 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주는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3분기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순이익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늘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올해 들어 주가가 48% 올랐으며 금요일장에서는 4% 가까이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온라인 증권사 찰스 슈왑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금요일장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미국 알루미늄 제조사 알코아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산화 알루미늄 가격 급등이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식에 알코아는 15%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6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장중 최고 6만 300달러 선까지 올랐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장 코인베이스는 8%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어서 빵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에 있을 넷플릭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에서는 넷플릭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히 오징어 게임과 같은 특별한 콘텐츠로 넷플릭스가 팬데믹 시기에 비디오 콘텐츠 시장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금요일장에서는 1% 가까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애플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애플이 신제품을 선보이는 출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휴가철 쇼핑 시즌을 앞두고 크기가 커진 맥북 프로를 포함하여 새로운 버전의 맥북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해당 소식에 애플은 1% 가까이 오르며 초록불을 켰습니다. 백신주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패널들은 만장일치로 모더나 부스터샷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금요일장 모더나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FDA 외부 자문위원회는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부스터샷도 권고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처럼 존슨앤존슨도 2차 접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존슨앤존슨 1차 백신을 맞은 성인 대상으로 최소 2달 후 2차 접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존슨앤존슨은 1% 가까이 올랐습니다. 항공주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여행객들의 미국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8일부터 이는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수익성에 타격을 입던 항공주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식에 아메리칸 항공은 2% 가까이 상승했고 또 유나이티드 항공도 0.19%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버진 갤럭틱은 내년 3분기에 추진하려던 우주관광 서비스를 내년 4분기로 연기하겠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소식의 주가는 1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우주선 개선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부족 속에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석탄과 천연가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석유 수요 또한 급증했는데요. 미국 내 원유 채굴 장비수는 전주 대비 12개 증가했지만 원유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TI 가격은 1.2% 오른 82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1% 오른 8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달러화가 미국 소매 판매 호조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고 미국 국채 수익률도 상승하면서 금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금 가격은 0.1% 느린 1,79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특징주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이번 주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월요일에 상당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대한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지만 이 가운데서 페이스북은 1.6%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어떤 소식들이 또 전해졌습니까? 네, 최근 페이스북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페이스북의 AI 시스템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전했는데요. 부적절한 게시글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AI 기능이 최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스타그램 논란과 맞물려 향후 페이스북의 매출에도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AI 시스템 오류는 페이스북의 내부 문건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페이스북이 지난 2018년부터 잔혹한 영상과 증오 발언이 담긴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해 AI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페이스북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동물이 등장하는 간단한 영상조차도 구별하지 못했다면서 AI 시스템의 효과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잔혹한 영상을 내리기 위해 투개장에서 싸우는 닭과 평범한 닭의 영상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딥비전이라는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친 닭에 나오는 영상을 걸러내려고 했지만 인공지능이 투개장에서 싸우는 닭과 평범한 닭의 영상을 같은 영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외에도 페이스북의 인공지능 오류는 헤이트 스피치, 즉 증오 발언이 담긴 게시글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지난 2019년 페이스북은 헤이트 스피치 게시글을 자동으로 삭제하기 위해 인공지능 실험을 진행했는데 전체 조회 건수 가운데 단 2%에 해당하는 게시물만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3월 진행한 실험에서도 3에서 5% 수준의 게시물만 걸러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최근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논란이 불거진 이후 10대 청소년들의 인스타그램 사용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뉴욕타임스는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을 떠나고 있다면서 이는 페이스북의 매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페이스북이 그동안 10대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올해만 무려 3억 달러 이상을 광고 비용으로 투자했지만 사용자들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최근 파이프 샌들러가 조사한 결과 미국의 10대 가운데 스냅챗을 사용하는 비율은 35%, 틱톡은 30%였는데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비율은 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최근 페이스북이 내부 고발 사건을 비롯한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번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할 경우 앞으로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페이스북 다가오는 현지 시간 25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페이스북이 과연 최근 마주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의 자사 AI 시스템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는 소식 먼저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흥행, 콘텐츠 아웃소싱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넷플릭스 내부 문건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으로 넷플릭스가 250억 원을 들였고 1조 원을 벌어들였다. 40배 잭팟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흥행 성공 그 뒤에는 또 아픈 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파업이 있었어요.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좀 해결이 됐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 파업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영화 종사자 노조 간의 협상안이 타결됐습니다. 미국 연예산업노조는 지난주 영화 방송 제작자 연합과 진행해오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촬영, 무대, 소품, 메이크업 담당자 6만여 명으로 구성된 노조의 파업이 일어나면 할리우드 영화, TV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북미 전반의 촬영에도 영향이 갈 전망이었는데요. 다행히 주말 54시간 휴식, 또 건강 및 연금 지원 증가 등을 포함한 계약을 통해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10월 19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국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역대급 흥행을 이뤄내면서 3분기 실적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 세계 1억 3,20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드라마를 봤고 넷플릭스에서는 9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창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가입자가 대폭 늘었을 거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주가는 오징어 게임 출시 이후 7%가량 올라 시가총액이 2,781억 달러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CNBC는 오징어 게임의 성공으로 제조업에 이어서 미국 콘텐츠 제작 업계에서도 아웃소싱 흐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작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흥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증명이 되어준 셈입니다. 아마존과 워너미디어, NBC, 비아컴, CBS와 같은 미디어 회사들이 오징어 게임처럼 전 세계에 관심을 끌 다른 TV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탐색 중인데요. 예컨대 디즈니는 이번 주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새 TV 시리즈와 영화 27편 제작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업체들도 잇따라 해외 제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엔터 산업 전문 변호사 아제이 마고는 해외에서 콘텐츠 제작을 하면 할리우드 스타 대신 현지 배우를 고용할 수 있게 되며 자국 홍보를 원하는 국가들의 세금 공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노조 파업 결의 소식에서도 알 수 있듯 엄격한 미국 영화 노조 규정을 피해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기존 마블이나 반지의 제왕 같은 원작에 대한 지적 재산권에 드는 막대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CNBC는 냉전 시대 군비 경쟁이 이제는 콘텐츠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며 스트리밍사들이 너도 나도 독점적으로 상영할 콘텐츠를 찾기 위해 구독자를 또 확보하려 애쓰는 상황에서 콘텐츠 제작 능력이 있는 나라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시장에서 체크해볼 만한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내훈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른 시간에는 좀 오랜만에 나와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좋은 정보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미국 증시가 금융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뭐 앞서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화요일부터 존슨앤존슨, 넷플릭스, 인투이티브 서지컬, ASML, 테슬라, 블랙스톤 그룹, 스냅, 치폴레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하고요. 일단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넷플릭스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저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징어 게임을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일단 앞서서 이제 뭐 1조 원 정도의 예상 수익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약 40배 정도의 넷플릭스에 투자한 컨텐츠 비용 대비 이익이 났을 거로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뭐 다들 투자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나 EPS 이런 것들의 어떤 추이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입자 수의 증가가 가장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가입자 수가 얼마 순증을 했을 것인가. 그래서 글로벌 기준 또는 미국 내 기준 그리고 결국 또 가이던스가 중요할 거거든요. 이번 시즌에 좋은 거는 알 것 같은데 다음 분기도 괜찮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보니까 아마존이 약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어떤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였습니까? 네, 일단 아마존은 JP모건에서 약 1년에 약 119불 정도, 한 12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월에 한 10,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비용을 15%가량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 호전을 기대하게 만든다라고 밝히면서 JP모건이 목표 주가를 4,100불을 제시를 하면서 낙관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코웨인 같은 경우는 젊은 소비자들의 어떤 선호도나 높은 플랫폼의 어떤 가격 결정력이 높다. 이런 부분이 결국 이익 개선을 기대하게 만든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4,300불을 제시를 하면서 아마존이 이렇게 3%씩 올라간 건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3,409불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엔이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무려 4,300달러로 잡았다는 점 상당히 인상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다음 종목이 ASML인데 역시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금요일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고 사실 그 전날에도 4.5%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이틀째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뭐 ASML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 EUV 장비, 흔히 말하는 노광 장비를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도 이 회사가 유일하게 만든다고 들었었는데 지금도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 걸 보면 네. 그만큼 독점력이 강한 기업이다 이렇게 아실 것 같고 아시겠지만 ASML의 가장 대표적인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뭐 SK 하이닉스도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대만의 TSMC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그날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상승을 하면서 그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 3%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동종 업종인 ASML도 그날 이제 굉장히 많이 따라서 오르는 모습이 보였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 11일 날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의 CNBC에서 이 ASML이 내년까지 시가총액이 약 5천억 불, 약 600조 원 우리나라도 네. 환산했을 때 간다 이런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됐었고요. 이 네덜란드의 ASML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이제 얼마 전에 연례 보고서인 State of AI라는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앞으로 시가총액이 이 정도까지 상승을 할 것이다. 현재 3천억에서 3,500억 사이의 시가총액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5천억 불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ASML이 이번 주 수요일 우리나라 시간이죠. 미국 증시 장 시작 전인 프리마켓 때 실적을 공개할 텐데 아시다시피 이제 ASML은 네덜란드에 상장이 돼 있어서 유럽 증시가 열리는 우리나라 오후 시간 정도부터는 실적이 공개될 걸로 예상이 돼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뭐 $900 고점보다는 내려와 있기는 하지만 $50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반등한 걸 보면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주에도 한 7%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테슬라 아마 서학개미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그렇죠. 관심을 갖고 계실 거고 또 보유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최근에 사실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의외다라는 생각도 저도 최근에 좀 많이 듭니다. 근데 5월부터 꾸준히 올라왔었고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퍼리스에서 테슬라가 새로운 공장 건설로 인해서 마진율 개선을 하고 수익 확대의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경쟁 업체들이 테슬라와의 격차를 아직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950불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또한 재밌는 기사가 이제 하나 있었는데 영화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네.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 대한 풋옵션 매수를 청산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게 이제 드디어 흔히 말하는 테슬라에 대한 어떤 이제 하락에 대한 베팅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마이클 버리가 큰 어떤 신호 중에 하나였던 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CNBC에서 마이클 버리가 이제 어느 정도 풋옵션 매수를 끝냈다. 그래서 이것 화제가 됐고 마이클 버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저 단순한 트레이딩이었다. 예, 그때 베팅을 했다고 할 때는 굉장히 그 큰 베팅의 어떤 그 호기에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그냥 단지 트레이딩이었어.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해서 또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면서 끝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 총 4가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넷플릭스와 아마존, ASML 그리고 테슬라까지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N센터의 전내용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 두 가지를 사실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이라는 측면이죠.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사실 금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금 대신 오히려 비트코인을 많이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최근 이제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데 반해서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1,800불을 넘지 못하는 그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그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 두 번째 이유는 비트코인 ETF가 조만간 출시할 거다라는 이야기. 이제 미국 NYSE 뉴욕 거래소에 출시할 거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이제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프로시어에서 비트코인 전략 ETF가 이번에 출시될 예정인데 빠르면 이번 주에도 상장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기대감이 증폭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ETF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일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전전 직장이었던 디렉션에서 이제 비트코인 ETF 출시를 위해서 작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 SEC에서 워낙 스탠스가 강경하게 나기 때문에 이제 그 계획을 철회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었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SEC 측의 스탠스가 좀 변경이 되기 시작하면서 좀 기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 지금 프로시아와 말씀드렸던 걸 포함해서 인베스코라든지 주요 이제 ETF 운용사들에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정도쯤에 비트코인 ETF 시행 가능성이 강력히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말씀드렸던 이제 프로시아의 비트코인 전략 ETF 지금 이미 티커도 나와 있어요. 티커 같은 경우도 BITO라는 티커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따르면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이제 상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100% 확정은 아니고 좀 일부 연기의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NISE의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승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ETF가 출시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줄줄이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들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유럽에서는 이미 유사 ETF가 상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 선물 ETF가 미국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상장을 하게 된다면 그 영향과 효과를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상장이 되고 나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테지만 지금 미국 ETF의 시장의 규모 그리고 접근성이라는 그런 파괴적 력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여파를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의 시장이 미국 이외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한 페널티들이 조금 존재를 하고 있어요. 뭐 벌금이 아니라 실제 이제 그 세금 납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등에서 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가장 큰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심이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된다라는 거는 글로벌 금융상품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 또 국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증권사의 해외 증권 투자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일반적인 코인 거래소들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뉴욕 증권거래소라는 그런 이제 이름과 명성이 가지고 있는 거래소 차원의 신뢰도가 다르다라는 점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인 거래할 때 가장 큰 이제 위험 중에 하나가 거래소 차원의 리스크인데 이런 거래소 위험은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나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도 상장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투자든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관련한 투자 조언까지 전해주시죠. 네, 현재까지 사실 살펴보면 비트코인의 가장 큰 위험은 정책 그리고 규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전면 금지시켰던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뭐 반대로 또 러시아에서는 환영하고 있고, 미국 같으면 뭐 선택적으로 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좀 3년 전과는 좀 상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금융업의 메인스트림으로 코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다만 이제 가장 큰 위험은 변동성 자체가 지금 극심하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지금 연간 변동성이 비트코인이 뭐 한 100% 이상 기록을 하고 있는데 100% 변동성이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1년 동안 봤을 때 뭐 100% 이상 상승할 수도 아니면 그 100% 가까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주식 투자 자산 같은 경우는 연간 변동성이 한 20% 정도예요. 이제 그거랑 비교하면 단순하게 이제 5배 이상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이제 또 지속 가능한 선에서만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모든 위험 자산과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전액 손실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이제 이런 디지털 자산군들이 출시가 되고 또 접근이 가능한데 이런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좀 지혜로운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월 이후에 처음으로 6만 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에 대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